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오늘 오후에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1년 2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외압, 유가족 사찰 등 참사 이후에 의혹으로 남았던 사안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특별수사단은 제기됐던 의혹들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그 누구보다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분이시죠.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대요. 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네. 좀 데미지가 좀 크네요. 그동안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마음 졸이시면서 거리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네. 오늘 결과가 좀 참담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 누구를 위한 수사인지도 모르겠고, 네. 또 어떻게 수사했는지도 지금 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일단 네네. 그동안 가족들께서 제기하셨던 의혹들, 네네. 검찰 특수단이 좀 제대로 풀었으면 했던 의혹들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네. 우선 뭐 AI 상적 자료 조작 의혹이라든지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이라든지 예. 뭐 항공 구조 세력의 구조 책임, 뭐 특조위 활동 방해, 그다음에 그 수사 개입 의혹, 네. 그다음에 뭐 DVR 조작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족들 유가족들 사찰한 기무사나 국정원 뭐 이런 부분도 수사 의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청해진 해운 관련해서 산업은행 대출 비리 뭐 이런 부분을 하고, 네. 그다음에 특조위 그 조사 방해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뭐 고소 고발도 했고 뭐 사참위를 통해서 수사 의뢰도 했고 했는데 네. 결과가 너무 참담하네요. 네, 그 대부분이 상당한 정황 혹은 네네. 진술 뭐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실 수사 의뢰나 고발 등 이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혐의라는 것이 조금 예상 밖이라서 많은 분이 좀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네.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예. 우선은 조금 뭐 좀 짚어보면 네. 해경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관련돼서 2014년에 수사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2014년에는 113 경장 한 명만 기소했고, 네. 이번에는 해경 본청장까지 다 기소를 했다는 건, 그 검찰 자신이 2014년 당시에 뭐 수사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혐의 없음이 나와버려서, 아하. 이건 또 어떤 말인가, 이런 좀 검토할 게 너무 많네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관계 더 새로운 게 네네. 밝혀진 게 없고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2014년에는 123 정장 한 명만 기소했고 네. 1년 2개월 특별수사 끝에 해경청장도 기소했다면 그 두 가지 결정 사이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의 의심은 외압이다 이렇게 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된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네. 일단 작년 10월에요. MBC 라디오 네. 시선 집중과 인터뷰 하시면서 당시에 검찰 특수단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럼 이미 그 네네. 당시에 이런 좀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도? 네, 저희 가족들은 뭐 이렇게까지 참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네. 수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직감했기 때문에 예. 약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너무 참담한 결과가 나와서 좀 그렇네요. 그 좀 약간 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관혁 단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정치적인 수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당시에요. 네네. 네. 그래서 야 이거 과연 이렇게까지 나올까 했는데 좀 설마가 사람 잡네요. 정말로.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유가족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그 정황도 확인이 됐고요. 네네. 일부 진술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과가 전혀 참 예상 밖입니다. 이게 기무사 세월호 사찰 부분은 이게 유죄가 판명된 거고요. 그렇죠.
국정원 유가족 사찰 부분도 국정원이 시인한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혐의 없음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이거 수사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청와대 부분은 아예 저 백브리핑 내용을 지금 다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예. 뭐 부르지도 않고 뭐 법무부 당시 검찰 수사위원 같은 경우는 서면 조사만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예. 앞서 그 검찰 특수단의 관련자분들에 대해서 임관혁 단장이죠. 네네.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재작년에 특수단이 맨 처음에 발족할 때, 네. 그때가 아마 검찰 촛불이 한참 뜨거울 때였고요. 네. 검찰 개혁을 외치던 그때가 뜨거웠을 때여서, 그래도 저희 가족들은 그 정치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만들어지더라도. 근데 저희가 그 정치적인 수사라고 지금 판명 내리는 그 척도가 황교안, 우병우 여기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보면 판단이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뭐 수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하. 저는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흘러버린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뭐 임관혁 단장이란 개인을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저 우병우 라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흘러버렸네요. 네. 나쁜 사람들이네요. 정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됐던 것 그리고 네. 많은 의혹들이 집중되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황교안 그렇죠. 당시 법무장관 그리고 우병우 민정비서관 당시이죠. 이 사람들의 관여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의심들이 제기됐는데 수사 과정 자체가 서면 조사만 한다든지 뭐 불응하니 부르지도 않고요. 네.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고소인 자격이거든요. 네. 직접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고소인 조사조차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 사안이 지금 뭐 의혹사안까지 하면 뭐 지금 발표한 걸로 보면 17가지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과연 고소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나, 듣고 조사를 했나. 예. 이건 뭐 피의자들이라든지 혐의자들한테 뭐 답변만 받고 지금 조사를 끊는 게 아니냐, 수사를 끊는 게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소인 조사가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밖에 없었다. 네, 그렇죠. 특히 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면서도 질문을 하는 내용, 방향, 사안 네네. 이런 것을 보셔서도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고소인 조사마저도 부실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나. 보여주기식.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소위 말해서 수사 의지가 많이 부족했다. 네네, 그렇죠. 처음부터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예. 목포에 와서 그 세월호 그 선내에 들어가서 다짐했던 내용들하고 영 이게 완전히 참 너무 참담한 수사 결과를 내놔서 네. 저희 당황스럽습니다. 네, 특히 그 또 한 가지가요. 세월호 CCTV 영상 저장된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요. DVR 조작 의혹은 가족들께서 뭐 여러 실험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전문가들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처분 보류를 했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그리고 특검의 기록을 인계하기로 했는데 특검에서 제대로 의혹 규명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또 특검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또 따라 다르겠죠. 네. 다르겠지만 또 한 가지 좀 이 부분도 좀 미진한 게 못하고 있으면 못한다 얘기를 했어야죠. 이 원래 특검 발의도 더 빨리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손에 꼭 쥐고 있고 뭐 수사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하니까 사참에서 특검을 요청한 건데 이 부분도 아니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뭐 처분 보류 참
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자, 일단 검찰 특수단의 1년 2개월의 수사에 대해서는 참담함이란 표현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일단 앞으로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의 뭐 자료 열람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특검의 문제도 있고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요. 과연 네네. 앞으로 남은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가족들의 우선은 말씀 사참위가 주시죠. 지금 1년 6개월 지금 기간 연장을 지금 그 법 개정을 통해서 했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정보원이 지금 자료 목록 열람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블랙박스라고 생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대통령 기록물 예, 그 공개 열람을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정말 중요한 건 각 기관들의 사참위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그 참여 또 협조가 되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지금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참위 조사에 각 해당되는 부처들, 기관들이 네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는 촉구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추운 겨울인데 건강 관리는 좀 하고 계십니까? 가족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건강 돌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많은 아이들 분이 일인데. 걱정 중입니다. 걱정 네네. 많으니까 제발 건강을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